안녕하세요, 도빌카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분 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모델로는 고무나무들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인도 고무나무는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벵갈 고무나무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가지 끝에 이파리 하나씩만 달고 있는데 이마저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보통 이렇게 화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식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습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과습보다는 흙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 거실에서 제가 1년 넘게 키웠는데요. 조금 구석진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물을 제때 챙겨주지 못하고 흠뻑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습은 아닌데, 그렇다면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분갈이를 오랜 시간 해주지 못해서입니다. 옆에 있는 인도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분갈이를 해주는 편이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많이 없어서 제가 분갈이를 조금 미루다 하다 보니까 2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이게 분갈이를 오래 안 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물을 흠뻑 줘도 이 말라버린 상토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저면관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시 흙을 살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처음에 수건을 샀을 때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이 털들도 많아서 물을 흡수를 잘 하는데, 이게 한 5년 넘어가면 뭔가 좀 빳빳해지고 수건이 물을 잘 흡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잖아요. 요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원예용 상토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원예용 상토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피트모스나 코코피트 등을 이렇게 사용해서 만든 흙이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그런 땅 흙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엄청 가볍고 수분 흡수도 좋아서 식물을 키우기에는 정말 딱이지만, 오래됐을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화분 키울 때 이런 상토가 잘 보급이 안 됐을 때는 정말 땅 흙을 이용해서 이런 식물들을 키우셨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분갈이 5년, 10년 안 한 이런 식물들도 굉장히 잘 자라는데요. 이렇게 원예용 상토를 이용해서 식물을 키울 때에는 정말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분갈이를 해주셔야 돼요. 이 상토의 유효기간은 물론 화분의 크기와 식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요 정도에서 이제 유효 성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제 기능을 잃기가 쉬워요. 그럼 얘를 한번 털어서 뿌리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뿌리는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벵갈 고무나무를 화분에서 뽑아줬는데요.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토분을 사용했었고요. 지금 보시면 배수층을 많이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2년 전만 하더라도 과습이 무서워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배수층을 조금 내줬는데요. 그래서 조금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분 흙에도 산야초를 좀 많이 섞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분이라는 그 기능을 제가 좀 망각했던 것 같아요. 이 토분 같은 경우에는 숨을 쉬기 때문에 이 화분 안에 있는 흙이 굉장히 금방 마르거든요. 근데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산야초를 많이 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화분 흙이 빨리 마르는 거예요. 큰 화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 주는 시기를 제때 못 챙겨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베란다에 놓고 정말 자주 화분 흙이 마를 때마다 물을 줄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겠지만, 거실 실내에서 키우다 보니까 매번 물조리개로 물을 주다 보니 조금 그런 물 주는 타이밍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화분 흙이 많이 이렇게 건조해져가지고 저면관수를 해도 효과가 좀 없었던 이유가, 배수층이 이렇게 깊게 나 있기 때문에 정말 깊은 이런 양동이 같은 데다가 저면관수를 해주지 않는 이상 효과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뿌리를 좀 다 털어주고, 뿌리를 턴다기보다 묵은 흙을 털어주고 이 화분에 그대로 심어줄 거예요. 다행히 이렇게 목대 곳곳에서 새끼촉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서 안심은 됩니다. 요거를 지금 겉틀까지 바짝 말라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물을 한 3일 전에도 줬어요. 근데 다 밑으로 그냥 화분 옆으로 물이 타고 쏟아져서 없어지고 이 상토가 물을 흡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뿌리들도 많긴 한데 많이 말라서 제 기능을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묵은 흙을 다 털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묵은 흙들을 어느 정도 털어줬습니다. 대부분 털어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잔뿌리들 중에 상한 애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은 다 털어줬고요. 이렇게 긴 뿌리들 몇 가닥이 있었는데 요거는 그대로 살려서 심어주도록 할게요.
기존의 화분을 그대로 사용할 건데요. 오늘은 그냥 원예용 상토 단용으로만 사용을 할 거예요. 어차피 토분에 이 통기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상토면 이런 펄라이트 같은 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도 과습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화분 밑에다가 원예용 상토를 조금 깔아준 다음에 이렇게 정리한 이 벵갈 고무나무의 뿌리를 조심스럽게 위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한 이 정도로 한 다음에 남는 부분에다가 이 원예용 상토를 다 채워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새로운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었고요. 베란다로 갖고 나가서 물을 흠뻑 줄 거예요. 그리고 벵갈 고무나무에 대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벵갈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런데 실내에서는 잎이 정말 예쁘게 자라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렇게 잎이 말리는 현상, 제가 2년 전에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수분 부족인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수분이 부족해도 이렇게 되지만 양분 부족인 경우도 있고 빛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애기 벵갈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실내에서 키웠었어요. 이렇게 실내에서 키울 때 나온 이파리들은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방지하고자 베란다 빛 좋은 곳에서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말리지 않고 빳빳한 잎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벵갈 고무나무 얘도 이제 베란다에서 조금 관리를 해줄 거예요. 베란다에 공간이 이제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빛 좋은 곳에서 한번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토분을 사용했지만 혹시 저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분갈이를 해주실 때 이런 화분이 아닌 사기 화분이라든지 이런 화분 같은 경우에는 산야초를 한 30% 정도 섞어서 하시면 과습에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저는 토분이 너무 숨을 잘 쉬어서 원예용 상토 단용으로만 이렇게 키운 거예요. 똑같은 고무나무인데 이 인도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빛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실내에서도 굉장히 빳빳하고 큰 잎들을 잘 내주고 있습니다. 얘도 올해 분갈이 한 번 더 해주고 예쁘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화분 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 비단 고무나무뿐만 아니에요. 다른 화분들도 비슷한 이런 상황에 있으시다면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